음, 보이실까요? 네, 저희가 그 디지털 휴먼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오랜만에 발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제 논문의 컨셉부터 해가지고 좀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원래는 디지털 휴먼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이제 저널에 투고하고 이제 막 찾아보다 보니까 사실 이쪽 분야는 디지털 휴먼보다는 버추어 휴먼이라고 좀 많이 불리는 것 같아서 일단 버추어 휴먼이라고 저는 이제 명칭을 바꾸기로 했고요. 그래서 제 논문 자체의 컨셉은 버추어 휴먼이 특정 도메인에서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예제를 보여주는 걸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버추어 휴먼 연구들이 이제 대부분은 범용적인 용도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AI 어시스턴트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뭐 날씨를 알려달라든지 아니면 어제 일어난 뭐 뉴스들을 정리해달라든지 이런 범용적인 용도의 버추얼 휴먼 연구들이 주로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희 랩실에서 계속 우울증 쪽으로 이제 도메인을 잡고 있기 때문에 특정 도메인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논문을 이제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 그림이 제 전체적인 그 프레임워크인데 파란색 박스가 이제 기본적인 버추얼 휴먼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버추얼 휴먼이다 하면은 이제 유저가 목소리로 입력을 넣어서 그게 이제 STT 모듈을 통해서 텍스트로 변환이 되고 그걸 이제 대화 모델을 거친 다음에 대화 모델의 그 아웃풋이 다시 TTS라는 네, 저희 오타가 있는데, TTS라는 모듈을 통해서 다시 음성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대화 모델의 아웃풋이 동시에 이제 감정이라든지 여러 이제 뭐 제스처로 바뀌면서 얼굴 애니메이션, 그리고 립싱크 애니메이션, 뭐 제스처 애니메이션 등으로 이제 변환되는 구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버추얼 휴먼의 구성인데, 여기다가 저희 이제 특정 도메인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우울증 모델을 여러 개를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총 3개 정도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디프레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이제 이거는 제가 만든 모델인데 그 음성 데이터를 이제 음성 피처로 여러 개로 768개의 음성 피처를 이제 변환을 한 다음에 그거랑 텍스트 인베딩이랑 합쳐서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멀티모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제동님이 이제 작년인가에 만드셨던 그 모델 중에서 그때 저번 주에 효빈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이모뎁이 2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저는 그 어떤 우울 증상인지 그리고 우울 강도가 어떤지를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우울 강도 예측하는 모델을 이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우울증 여부랑 우울 강도를 예측하고요. 이 다음에 LLM을 활용해가지고 대화 모델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LLM에 대해서는 뒤에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논문을 제가 그 2개의 저널에 지금까지 투고를 했는데 하나는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그 스프링저에서 나온 그 저널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에 대한 사용성 테스트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를 꼽으면서 사실 근데 그 부분은 그 전에 이제 그 저널의 논문들을 봤을 때도 대부분 사람 테스트를 했었어가지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받고 리젝이 되었었고 두 번째에서는 플러스 디지털 헬스 쪽으로 넣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디지털 치료제로 원래 제가 컨셉을 잡아서 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리니컬 아웃컴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리젝 할 때 이유로 이야기를 해줘서 이 원래는 이제 디지털 치료제의 버추어 휴먼을 이제 소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방식보다는 특정 도메인에서 버추얼 휴먼이 활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좀 논문의 컨셉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이제 일단 변경을 하나를 했고, 그리고 사용성 테스트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IRB에 신청을 넣었는데 이게 신속 심사를 받으면 아마 한 다음 주 중으로 테스트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 하게 된다면은
근데 얼리얼 엔진으로 패키징해서 하면은 너무 복잡할 것 같고 저는 좀 빨리 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이 전체적인 이 프레임워크를 스트림릿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이제 LLM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우울증 모델이랑 결합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네, 그다음에 제가 그 체인 오브 서스라는 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험 결과를 내려고 해요. 그래서 기존 이제 저널 낼 때는 LLM에 대한 실험도 없었고 그냥 각 모듈에 대한 실험 정도만 있었거든요. STT 모듈에서 어떤 게 좋다. 아니면은 디프레션 클래시피케이션에선 어떤 결과가 있어서 어떻게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좀 전체적인 실험을 좀 더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 다른 이제 그 선생님의 연구에서 참고할 부분을 한번 봐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제 논문이 계속 뭔가 결과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뭔가 실험 결과를 더 내고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 관련해서 지금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제 관련 자료를 먼저 찾았어요. 하나는 이제 이 논문인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저널이나 학회에 내준 건 아니고 ARXIV라는 그 사이트에 공개된 논문인데 보통 이제 저널이나 학회에 내기 전에 내가 이걸 좀 선점하고 싶다 하면은 좀 이렇게 프리프린트 형태로 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형식으로 올라간 논문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이 저자분께서 이 공감형 대화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신 분인데, 그 전에는 ENNLP에다가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이걸 내고 있는 과정이거나 지금 아니면은 뭐 졸업을 하셨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논문 자체도 내용이 나쁘진 않아서 일단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자체는 LLM의 커먼 센스라고 상식 추론을 하도록 해서 답변을 생성하는 그런 논문인데 사실 요즘 이게 2022년 논문, 2023년 논문인가 그랬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이 상식 추론,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게 많아졌지만, 이때는 좀 흔하진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있고, 그 상식 추론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감형 대화에서 이제 도입을 한 게 이제 좀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커먼 센스를 여기서는 이제 이 대화 속에 그 원인, 그리고 그 후속 이벤트가 무엇일지, 그리고 어떤 반응을, 감정적 반응을 하면 될지, 그리고 의도가 뭔지를 이 네 가지로 이제 파악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 자체가 일종의 체인 오브 서스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LM이 이제 많이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좋은 답변을 내냐라는 그 기술 중에 하나인데, 네,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그래서 방식을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다이얼로그 히스토리가 있을 때 이 다이얼로그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이 보면은 그 중간에 논리지 부분에 제일 아랫단에 있는 파란색 박스 보면은 스피커 필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가 이제 얘네가 제안하는 방식이에요. 해서 그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낄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것 같은지를 이제 LLM이 생각을 하도록 해서 이거랑 이제 기존의 다이얼로그 히스토리를 동시에 고려해서 답변을 생성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연구 전에 이 분이 한 연구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이런 챗봇 쪽 연구에서 이런 그 커먼 센스를 바탕으로 이제 답변을 생성하는 게 좋다라는 연구가 많이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특히 이제 이 공감형 대화, 아니면 혹시 우리 우울증 대화 이쪽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논문의 방식 자체는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상식 추론 그 네 가지를 추론을 해서 이 대화랑 추론을 동시에 고려를 해서 응답을 생성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실험을 구성을 했는데 하나는 LLM을 파인 튜닝하는 방법으로 라마 2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하나는 이제 파인 튜닝 방법이 아니라 프롬프팅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프롬프팅에는 이때는 아마 3.5까지밖에 안 나와 있었을 때였을 것 같아서 3.5를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렇게 두 개를 했는데 두 개 다 결론적으로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그 COT 방법, 체인 오브 스타트 방법이 의미가 있었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 다른 논문에서도 뭐 의미가 있었다고 하지만 공감형 대화에서도 이 네 가지 상식 추론을 했을 때 의미가 있었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파인튜닝 방법이 살짝 더 방법이 좋긴 했는데 프롬프팅 방법 자체도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프롬프팅 방법을 이제 라마 3에다가 적용을 해서 저 상식 추론을 해서 이제 대화를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COT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COT 방법 자체는 저 학회에서 그 NLP 쪽 유명한 학회잖아요. 저 학회에서 2022년에 공개된 방식이고 이때 당시에는 GPT-3을 썼더라고요. 아마 2022년에는 3.5도 안 나와 있었을 때일 거여서 3을 쓰고 그리고 이 3 자체가 이제 프롬프팅 퓨처 세팅을 해야 되는 방식이어서 이제 이 그림처럼 생각하는 방식을 이제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사실 GPT-4 정도 됐을 때는 아마 그 내부적으로 그 챗GPT 안에서도 그렇고 GPT 안에서도 그렇고 이런 그 생각 방식이 더 업그레이드 돼 있어가지고 계산을 잘 하는데 사실 GPT-3 정도만 됐을 때만 해도 수학을 잘 이제 이 정도 간단한 수학도 잘 계산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이를 예시로 하나를 넣어주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수학 문제를 넣었을 때도 그 예전에 들어있던 그 수학 풀이를 고려를 이제 참조를 해서 알아서 풀이를 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이 논문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거랑 비슷한 논문인데 이거 같은 이제 앞에는 약간 퓨샷 방법이었다면 여기서는 뭐 제로샷이라고 이제 명칭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학회 똑같은 해에 발표가 됐는데 이때는 이제 태스크랑 상관없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두 가지 프롬프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단계로 프롬프팅을 구성을 한 건데 첫 번째 프롬프팅에서는 그 태스크에 관계없이 앞에서는 약간 태스크를 고려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태스크 상관없이 앤서에 이제 앤서 부분에 첫 번째 프로젝트 앤서 부분에 Let's think step by step이라는 문구를 해서 문구를 넣어가지고 이 리즈닝 패스라는 거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리즈닝 패스를 이제 그 대화 앞에 이제 질문이랑 이 리즈닝 패스를 같이 두 번째 단계에 넣어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이 이 제로샷 이 리즈너스 이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고려를 하고 그 공감형 대화를 고려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데이터셋은 크게 두 가지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ES 콤보 데이터셋이라고 이 공감형 데이터셋 중에 되게 유명한 데이터셋이에요. 첫째, 그 제가 소개해드린 논문이나 아니면 공감형 LLM이나 뭐 챗봇 쪽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 데이터셋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고, 이거를 첫 번째 논문이나 다른 논문도 제가 찾아봤을 때 이 데이터셋을 공개한 논문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은 이제 마지막 탄만 고려를 했는데 저는 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세 턴 이상의 어, 대화일 때 서부터 이제 상담사 턴일 때 이제 자르도록 데이터셋을 새롭게 구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고즈 데이터셋이라고 이것도 우울증 데이터셋 중에 가장 유명한 데이터셋인데 이것도 ES 콤보 데이터셋이랑 마찬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턴이 긴 경우가 많아서 왜냐면은 이거는 챗봇 턴이 아니라 그 대화 실제로 대화를 이제 트랜스크립트로 바꿔가지고 돼 있는 거다 보니까 좀 턴이 막 200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멀티턴으로 아무리 LLM이 요즘 좋아졌다고 하지만 고려하는 건 쉽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최근 10턴까지만 고려하도록 해가지고 데이터셋을 구성을 이제 했습니다. 해서 이제 네, 이게 오타가 나 있는데 총 세 가지 방법을 진행을 했고요. 1, 2, 3 방법이고 첫 번째는 그냥 라마 3로 프롬프팅을 넣어가지고 베이스라인을 생성하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첫 번째 논문에서 이제 파인튜닝 한 방법이 더 좋았다고는 하는데 제가 지금 어쨌든 오늘 앱스트랙을 낼 거고 다다음 주에 풀 페이퍼를 낼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파인튜닝까지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코칭 방법을 사용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실 COT 이후에도 더 이제 발전된 방법이 뭐 올해 초인가 작년 말인가에 막 공개가 됐었는데, 근데 그 방법 자체가 이제 범용적인 태스크에는 의미가 있을 뭐 페르소나, 멀티 페르소나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개를 앙상블 하듯이 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 태스크에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COT 방법을 여기에다가 접목시키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베이스라인은 이처럼 생성을 했고 그냥 단순하게 마지막 발화를 고려해가지고 답변을 생성해 달라 정도로 이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 원스텝으로 이제
한 번에 그 프롬프트를 두 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첫 번째 그 COT 논문에서 했던 방식이랑 비슷한데 한 개로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거고 대신에 추론 이그젬플을 하나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 이 논문에서 나온 이그젬플 그대로 그냥 써줬거든요. 해서 이렇게 세 개의 대화가 있을 때 시커 한 번, 서부터 한 번, 시커 한 번 있을 때 어떤 거를 추론하면 될지를 넣어줘서 이 추론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답변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한 스텝으로 넣어주는, 하나의 프롬프트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방법은 두 단계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로샷 그 리저널스 그 방법을 좀 고려를 했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체인을 두 개,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두 개를 엮어가지고 첫 번째에서는 그냥 단순히 추론을 하는 거를 생성하도록 하고 그 추론 나온 거를 이제 다시 이제 프롬프트로 넣어가지고 대화랑 그 추론을 넣어서 답변을 생성하게끔 하는 스텝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간단하게 결과를 분석을 해드릴 텐데 사실 이거를 그저께인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돌아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ES 커브 데이터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방식을 이제 추론을 완료를 한 상태고 어, 이제 그 평가 지표를 아마 논문에서는 더 다양하게 쓸 거고, 첫 번째 그 소개드렸던 그 공감형 LLM 그 논문에서 사용된 지표들을 그대로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표들이 뭐 특별한 지표라기보다는 이 LLM 쪽에 자주 쓰이는 지표고, 뭐 사실 뭐, 그러니까 다비님께서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이 블루랑 이 메티올 이거랑 그리고 루찌 뭐 디스팅크 N 뭐 이런 지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제가 이제 좀 오늘 발표를 위해서 대강 분석을 해본 거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블루 지표랑 메티올 저 지표를 찍어봤고 더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제가 1000건씩 저장을 했는데 아직 전체 데이터셋을 다 분석하진 않았고 1000건만 그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아예 프롬프트 없을 때는 제일 성능이 제일 안 좋고, 두 번째 방식이랑 세 번째 방식은 지표마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두 방식 모두 이 COT 적용한 게 훨씬 더 답변을 잘 생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거를 제가 총 13,000건 정도를 테스트를 했는데, 그걸 다 분석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더 처리해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가이구즈 데이터셋에도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는 COT 방법만 사용했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거는 COT 방법 플러스 그 이모 대비랑 우울증 진단 모델의 결과도 같이 결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넣어줘서 이제 그 기존 세 가지 방식, 오늘 보여드린 세 가지 방식이랑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무조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가정에 가정을 더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모델에 모델을 더하는 거여서 그 우울증 강도 모델이랑 우울증 여부 모델이 정확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성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 진행을 해보고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고 이제 데모를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다음 주쯤에는 아마 실험을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해주세요. 제가 올릴 거고요. 그 두 가지 비교 실험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두 가지를 다 사용해보고 설문조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해서 A 방식이랑 B 방식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건데 A 방식은 단순하게 이제 버추어 휴먼의 구성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STT랑 TTS 그리고 단순 이제 대화 모델 를 넣어서 진행을 할 거고 B 방식은 이제 제가 제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STT랑 TTS 그리고 우울증 진단 모델, 우울증 강도 예측 모델 그리고 COT 적용된 LLM을 넣었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사용성이 어땠는지 편리함이 어땠는지 그리고 우울증 상담 관련해서는 효과가 어느 정도 느껴졌는지 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비교 실험이랑 설문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